어디를 가든 눈앞에 펼쳐지는 건 끝도 없는 아파트 숲.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콘크리트 무덤 같다. 사람을 닭장에 가둬놓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상하죠.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만 찾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정말 아파트밖에 선택지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알고 보면 이 구조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최적의 선택인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냉정하게 답해보려 합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수많은 비판 넘어 우리가 여전히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 왜 아파트를 무시할 수 없는지 그 구조와 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길을 걸어도 차도를 달려도 부동산 앱을 켜도 보이는 건 전부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많아 보이는데 정작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매물은 많아도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니까요. 신축 아파트 한 채 가격은 이제 누가 더 싸게 사느냐의 경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 들어설 때마다 집값은 또 들썩이고 정부는 어김없이 규제 카드를 꺼내죠. 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짓고 오르고 규제하고 다시 오르고. 2023년 기준 전국에 있는 주택 1955만 호 중 무려 64.6%가 아파트, 공동주택만 보면 거의 8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불과 40년 전,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 100명 중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5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만에 도시의 풍경은 물론 주거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논밭 사이에 아파트가 솟은 지방 소도시까지 이제는 여기가 도시인지 아파트 단지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의 풍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 고층 아파트가 많은 건 이해해. 그런데 시골 논밭 한가운데까지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아? 심지어 매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한 해 전국 주택 거래 중 아파트 비중은 76.6%, 일부 지역은 90%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택이라는 단어는 아파트라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구조였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주거 가능한 평지는 한정돼 있고 인구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방법은 하나였죠.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수밖에. 이 현실을 가장 빨리 캐치한 곳이 바로 정부였습니다. 1980년대 말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세우고 불과 4, 5년 만에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무려 214만 호의 집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전국 주택 재고의 3분의 1을 단숨에 공급한 겁니다. 그 집들의 거의 전부가 고층 아파트였고 이때부터 한국은 본격적으로 아파트 공화국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속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보니 편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주차입니다. 지금도 빌라에 사는 분들 중 밤마다 골목을 몇 바퀴씩 돌며 주차 자리를 찾는 일이 일상입니다. 눈이나 비라도 오는 날엔 스트레스가 배로 쌓이죠. 그에 비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면 비 맞을 일도 눈치를 일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주차하고 카트 하나 끌고 현관 앞까지 직행.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존심이자 자산입니다. 그걸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아파트였던 거죠. 작아 보일지 몰라도 실수요자 입장에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아파트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로켓 배송의 안전함도 다른 주거 형태에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공동현관, 경비실, 심지어 최신 단지엔 택배 보관함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처럼 택배가 문 앞에 덩그러니 놓이고 분실 걱정해야 하는 구조가 아닌 거죠. 거기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학군, 상가, 교통망까지 더해지면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활 완성의 패키지가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눈에 띄게 진화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박스형 건물들이 모여있는 게 전부였다면 요즘은 삶의 질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바로 헬스장, 아이들은 단지 내 놀이터와 어린이집, 학생들은 지하 독서실과 스터디룸, 주부들은 작은 도서관이나 카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죠. 이 모든 게 집 아래에 있다는 것, 한번 경험하면 절대 다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젠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평수라도 여긴 커뮤니티가 좋다더라는 말 하나로 가격이 달라지는 세상이라는 걸요. 결국 우리는 지금 산지가 많은 지형과 고밀도 도시구조,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 빠른 건설 기술과 대단지 개발, 그리고 삶의 질을 체감하게 만든 커뮤니티 혁신이 모두 맞물린 결과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그리고 아파트를 떠날 수 없는 생활인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완벽한 공간은 아닙니다. 살아보면 분명히 그늘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단연 층간소음입니다. 윗집 아이가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밤늦은 시간에 쿵쿵 울리는 발소리.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귀에서 분노가 올라온 기억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4, 5만 건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웃 간 다툼이 폭행이나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넷플릭스 영화 84제곱미터에선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 칼을 드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하나의 사회적 상징처럼 그려지기도 했죠. 유튜브에서도 관련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용 우퍼 사운드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채널도 등장했죠. 이 채널은 윗집에 복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아이가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쇠망치로 바닥을 찍는 소리 등을 리얼하게 재현해 댓글창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된다는 후기가 이어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현대 한국의 주거 문화가 안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갈등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정부도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사들도 저감 설계를 도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만큼 나은 게 없다. 왜일까요? 바로 다른 선택지가 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불씨는 바닥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시장 정보는 불투명하고 관리도 안 되고 계약은 허술하고 그마저도 시세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주택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차라리 아파트가 낫다. 게다가 요즘은 아파트 브랜드가 사람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느 건설사 아파트냐는 말 한마디에 집값이 수천만 원씩 오르내리는 시대.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같은 이름들은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이 그 차이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브랜드니까 비싸다가 아닙니다. 브랜드마다 설계 철학과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브랜드는 현관부터 주방까지의 동선이 뛰어나고 어떤 브랜드는 침실보다 드레스룸 같은 알파룸, 숨은 공간 활용을 더 잘합니다. 또 어떤 브랜드는 커뮤니티 썰이 호텔 순으로 차별화되어 있죠. 내부 마감재나 인테리어 스타일도 천차만별이고 같은 평형이라도 실사용 면적에서 체감되는 넓이와 구조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 브랜드 아파트는 단지 이름값으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실제 주거 경험의 질에서부터 거래의 속도, 시세 방어력까지 전반적으로 다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 결과 같은 입지, 같은 평형, 같은 연식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1, 2억 원씩 가격이 벌어진 현상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아파트는 편하기만 해서 선택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불편해도 그나마 제일 낫기 때문에 선택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죠. 한 번도 아파트에 안 살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살아본 사람은 없다. 한 번 그 편리함에 길들여지고 한 번 그 신뢰성에 익숙해지면 다른 선택지는 점점 멀어지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야, 철수 알지? 작년에 갈아탔다가 몇 억 올랐대.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했는데 지금 그 아파트 값이 2배가 넘었다더라. 듣는 순간 마음이 괜히 조급해집니다. 나도 빨리 갈아타야 하나?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아파트로 달려갑니다. 이건 단순한 욕심도 투자의 눈치 싸움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자산을 쌓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아파트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은행이자 몇 %로는 자산을 불리기 어렵고 주식은 오르면 좋지만 떨어지면 마음까지 무너지는 시대.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오르기만 했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5천조 원. 그중 서울 아파트만 1,700조 원에 달합니다. 사람들이 왜 목숨 걸고 서울 집 한 채 사려 하는지 이 숫자만 봐도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제도 자체가 아파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선분양제도. 아직 짓지도 않은 집을 청약으로 먼저 분양받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생긴 게 바로 로또 청약이죠. 어떤 단지는 당첨만 돼도 5억, 많게는 10억 원 이상의 차익이 생기니까 청약 가점 관리하고 특별 공급 노리고 평생 한 번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과거엔 분양권 전매도 쉽게 가능해서 당첨만 되면 즉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청약 자체가 일종의 경쟁형 복지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파트는 정부가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자산이었습니다. 물론 집값이 오르면 정부는 대출 쪼이고 세금 올리고 규제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막상 집값이 떨어지면 또다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죠. 오르면 누르고 떨어지면 살려주는 자산, 그게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도 아파트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안다. 이쯤 되면 부동산은 불패라는 말이 단순한 착각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리가 오르며 잠시 조정된 시기도 있었고 누구나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부의 사다리가 되어준 자산은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이제는 실거주자든 투자자든 집을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버티게 해줄 자산으로 아파트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아파트밖에 답이 없지. 이 말 어쩌면 자주 듣게 되는 결론입니다. 아파트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가 현실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빌라,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들여다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막상 선택하려 하면 정보는 부족하고 팔기도 어렵고 관리도 직접 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나중에 팔 때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결국 사람들은 다시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모두가 선택하니 인프라가 몰리고 인프라가 몰리니 다시 수요가 붙고 그 수요가 가격을 만들고 가격이 또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아서라기보다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를 닭장이라고만 욕하고 비싸다고 손절할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아파트를 몰리는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 물론 완벽한 주거 형태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도시를 분석하며 느끼는 건 어떤 집이든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수가 선택하고 다수가 살면서 만족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였고 그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5년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파트는 여전히 가장 편리하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무작정 찬양할 필요도 무턱대고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그 첫걸음은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감정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은 집값에 좌절하지 마세요. 좋은 집은 대단지나 역세권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시기와 방향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그렇게 한 걸음씩 준비했고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눈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분석과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